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도 나름 방학이어서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춤추는 공주맘이라는 아이디예요. 안녕하세요. 영어 정보 알아보다가 문득 전문성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처음 5세 때 라트 주니어를 접하고 아이가 대회 나가고 난 후 영어 하기를 싫어해서 조심스럽게 튼튼 영어 CD만 듣다가 몇 개월 후 5세 7월부터 본격적으로 튼튼하고 9살 5월까지 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레벨이 올라가면서 교재도 비싸지고 하다 보니 그 가격이면 자주 더 접할 수 있는 학원을 가자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부터 에이프릴을 가려고 합니다. 튼튼 영어로만 했던 아이라 파닉스를 정식으로 뗀 건 아니지만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는 시드베드 2 나왔어요. 에이프릴 선택하고 청담 연계하면 좋겠지만 하다가 아이가 지칠까봐 걱정이 되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긴 울산이에요. 엄청 머네요. 여기는 일산인데. 일단은 언니 청담은 프랜차이즈 학원이라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뭐 울산이든 일산이든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이름만 빌려서 그 개인에 따라서 그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울산까지 울산의 에이프릴은 이렇대요 라는 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데, 지금 튼튼 영어는 여기 그냥 어머니가 주신 정보만 봤을 때는 튼튼 영어보다는 학원이 더 자주 가는 거고, 또 튼튼 영어 교재가 비싸니까 에이프릴 학원을 가는 것이 어떤 선에서 자주 가면서 돈은 비슷한 뭐 그런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9살 5월, 그럼 지금 아이가 한 9살, 10살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나이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요 때는 학습지보다는 제 생각에는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습지는 일단 학습지를 튼튼 영어를 10년씩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튼튼 영어로 성공해가지고 성공 사례 이렇게 튼튼 영어 광고 보시면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튼튼 영어 선생님보다 더 많은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학원에서는. 그리고 아이들, 또래 아이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학원을 가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동할 만한 그런 적당한 시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걱정하실 만한 일은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튼튼 영어 이제 뭐 적당량 요 정도 풀어놓고 뭐 책 읽고, 튼튼 영어도 교재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책 읽는 교재가 있고 뭐 푸는 학습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얇은 책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 하다가 이제 학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 시선도 있고 숙제량도 많아지고 또 단어 시험 같은 것도 봐야 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학원 다녀서 요만큼 왔는데 이 친구는 학습지를 하게 되면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얘네가 더 많이 했으니까, 양으로. 뭐 레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요만큼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정말로 영어에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흥미가 있어서 이 외의 시간에 막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아이들을 따라잡으려면 얘네들보다는 많이 해야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얘가 튼튼 영어만 하고 뭐 청담을 다니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아이들의 레벨을 맞추려면 이 아이들보다 더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칠까봐 요렇게만 시키시고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 오는 거라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학원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구나, 어느 정도의 숙제가 나오는구나, 아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 정도를 알려고라도 학원에는 보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머니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처음에 아이들을 받을 때는 무조건 숙제를 많이 내줘요. 물론 저는 과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맞춰서 숙제를 조금 이렇게 줄여주거나 맞춰줄 수 있고 책을 빼줄 수도 있는데, 일단 많이 줘요. 많이 주고 할 수 있으면 그대로 가요. 아이들은 준 만큼 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할수록 늘어요. 뭐든지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걸 많이 해서 는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느껴야 돼요. 엄마들이 아무리 말해야 모르잖아요. 그걸 많이 해서 느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 그게 많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 많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아이가 숙제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힘들고, 또 엄마가 영어를 못하고 이러면 더 힘들죠.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 아이 숙제가 적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까지 만들어 놔야 어디를 가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든 그 어떤 체계가 잡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습지만 해서는 집에서 자기 편할 때, 선생님 오실 때만, 그것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평균까지 갈 수 없고요. 절대 그 아이들이 하는 만큼이 어떤 건지도 몰라서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감도 안 잡혀요. 특히 아이가 하나일 경우에는 더 그렇죠. 위 아이나 더 경험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거나 혼자이면 그게 어머니가 더 시행착오가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빨리 보내보는 거죠. 바꿔도 보고 보내도 보고. 그 지금 어린 나이에 그걸 해봐야 그 다음에 뭘 선택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이 좋아요. 에이프릴이 좋아요. 그냥 안심하고 보내세요. 왜냐면 청담은 이름이 있으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습지에서 학원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학원에 있는 아이들과 학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적응할 때는 힘들겠지만 그 정도 잘 해내면 계속 가시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가 뭐 소극적이고 모두하고 학원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은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학원을 갔다 와서 노는 게 아니라 아이도 본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어머니도 본 게 있잖아요. 책을 몇 권을 쓰고 그 정도는 아이가 집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았을 때 집에서 할지 학원에서 할지 과외를 할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제 의견은 항상 정답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